네, 지금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추가 질문 해보겠고요. 교육부와 또 교육부 관계자, 차관님 모두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2차 추경에서 그 교부금이 2조 가량이나 네. 감액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재부의 그 논리를 보니까 2차 추경에서의 이렇게 감액은 비교적 이게 좀 안정적이다, 여유가 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차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 여건상, 네.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네. 금년에 세입 경쟁을 통해서 감축을 하든 아니면 네. 차천연대 정산을 하든 그거는 필수적으로 감액을 해야 됩니다. 네, 여하간 시기적으로.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3년이 연속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어떤 지방교부세는 유지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그 민생회복지원금의 그 대응 투자 뭐 그런 논리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여하간 중요한 건 3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다라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거를 좀 감안하셔서 뭔가 대응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부총리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힘의 논리만 생각을 하고 기재부에서 하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수긍을 했습니까? 어떤 논리로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신 겁니까? 네. 그래도 뭔가 주장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주무부처이고 책임 부처인데 좀 뭔가 아니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선택은 금년의 세입 경쟁을 선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작년에 저희가 세입 감소를 할 때는 일부 정산 재원을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일부 정산 방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그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원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네. 우리도 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네, 네. 상대적으로 기업 우리 재정 운영을 통해서 네.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 노력을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거긴 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김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이렇게 감액이 있을 때는 그해 그렇게 2조씩 이렇게 폭력적으로 팍팍 삭감해 버리지 않았었어요. 그 이후에 회계연도에 돌려서 좀 이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 그냥 수긍을 해버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가 어떤 협의나 이렇게 의견 수렴이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방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었는지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관님, 제가 네. 이제 답변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어쨌든 저희는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초부터 네. 시도교육청과는 하여간 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연초부터 이렇게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작년에도 교부금이 그 연도에 좀 미교부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교육위에서 어떤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로 수정되지 않은 채로 유사한 방식으로 또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좀 보십시오. 분명히 교육청에 애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안정화 기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뭔가 이렇게 미래를 좀 대비하기 위한 좀 이렇게 기금으로 마련해 놓는 것인데 그것까지 지금 현재 써야 할 돈으로 다 끌어쓰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시설 그 안정화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까지를 끌어다 쓴다는 시도도 있어요. 그리고 시도마다 굉장히 격차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메꾸기가 되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올해 말에는 고등교육 그 특별회계하고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일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되는 문제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일부 언론에 보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 때문에 초중등 예산을 여기다 끌어서 쓴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어쨌건 네. 그런 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한 거는 맞긴 하죠. 저도 제가 고등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미래 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교육과 연구에 대한 어떤 환경도 시급하게 계산해야 될 점이 많지만 이게 무슨 뭐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끌어다가 또 다른 분야에 메꾸는 이런 내부 돌려막기 형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보 통합도 지금 첫걸음을 뗐지만 제대로 된 예산이 정착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밟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다 좀 감안하셔야 되고 실제로 동시다발적으로 유아, 초중등, 고등 모두 다 재정 위에 처해 있는 것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위기 대처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지 어떤 이 예산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위기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책임 있게 마련하셔야 되고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차기의 장관님에게도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또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되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